안녕하세요. 요즘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입니다.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출마를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남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일단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신 중 일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윤석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부터 많은 국민들은 윤석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인연이 아닐까요? 이것이 인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변에 윤석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 대통령이 되도록 도왔으며 추미애 장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복합적인 행동 덕분에 윤석 대통령은 인연처럼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도 언젠가 운명처럼 정치에 뛰어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한동훈 장관을 방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 눈에 띄죠. 윤과 이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둘 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윤은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한 장관과는 달리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는 사적인 시민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으며 심지어 한 장관에게 비꼬는 말까지 했습니다. 안 교사는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했지만 현재 장관은 체육교사가 피의 사실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모욕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한 장관의 거짓 주장과는 별개로 SIM 카드가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큰 소란을 일으켰지만 누가 마지막으로 웃을지는 봐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깨진 화면 때문에 전화를 바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화가 실제로 부서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교체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기적인 교체였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손상되지 않았고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봉투돈 사건과는 무관한 개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평판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19명의 이름이 노출되었고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고소할 계획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이 이야기를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인지 말입니다. 게다가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황운하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한 명예훼손 사례라고 밝혔으며 김영호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혜련. 우리는 박영순을 비롯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취했다. 또는 조치를 취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말장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 방식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유독 아파트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적극적인 대처는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후보였던 데카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정신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잠시 동안 두 번째입니다. 장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잠베리 연루 사건입니다. 이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잠베리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잠베리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 수준으로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선 라운드는 몇 건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놀랍게도 1171억 원이 들어갔고 그중 운영비만 74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설 비용만 43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290억 원이 캠핑시설에 투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설당 430억 원이 투자되었다는 사실과 330억 원이 투자되었다면 방금 투자한 거대한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걸러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돈 안 하고 먹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정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와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두 명의 장관이 잼버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관계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잼버리가 끝난 후 공식적으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며 이후 한두 금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00억 원 이상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잼버리를 배우러 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 암기 위주의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고서에서만 잼베리 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전북 지역이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지역입니다. 그들은 55번의 출장을 다녀왔으며 다음으로는 25번의 출장을 다녀온 부안군이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새만금개발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결과 부안군과 전북 지역이 출장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유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러한 출장을 가기 전에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즈니스 유치 결정을 내린 후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이러한 출장을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은 휴가를 핑계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비즈니스 출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주요 인물로서 이러한 출장을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에는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날 센터를 짧게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의 구체적인 시간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의는 몇 분 동안만 진행된 것일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한 것도 예의상 짧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날부터 시작된 일정은 잼베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인 테이스팅, 베니스에서의 크루즈, 뮤지컬 관람, 소셜룸 방문 등 2016년 이후로 이러한 활동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꽤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요? 또한 반팔 셔츠를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와 배우자에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잼버리가 끝난 후 한동훈 장관은 정확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검찰청에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은 개인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중요한 위치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